덤벨 풀오버를 진행할 때는 벤치를 이제 세팅하는 방법부터 벤치 프레스를 외회전해야 된다, 내회전해야 된다, 하지를 써야 되냐 마느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쿼트 데드리프트에 이어서 벤치 프레스 한번 설명드려볼 건데, 일단 조교가 바뀌었습니다. 이분은 제 친구인데 대회 준비하고 있어서 몸이 간지나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각 자료로 쓰기에 아주 적합하다 판단하여서 오늘 일단 벤치프레스 조교로 임명을 해서 일단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외전을 해라, 내전을 해라, 뭐 다리를 올려라, 다리를 내려라, 뭐 어떻게 하라 말이 많은데, 일단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내 흉추가 얼만큼 잘 열려 있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흉추를 먼저 잘 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일단 벤치 하기 전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보조 운동 덤벨 풀오버를 일단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풀오버가 뭐 사실 전면 강도를 키우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슴 운동 성피로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덤벨 풀오버를 시키는 이유는 흉추를 잡고 있는 이 복직근의 이완을 만들어주면서 흉추의 신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에 자극이 오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팔이 잘 넘어가고 흉추와 신전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덤벨 풀오버를 진행할 때는 다리를 지면에 대고 해도 되지만, 다리를 지면에 대고 하게 되면 이 요추의 신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흉추의 신전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올려서 고관절을 타이트하게 잡은 상태에서 허리는 강하게 바닥에 붙여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당 가능한 무게 들고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밀어보세요. 저를 밀면 정강원에 자극이 올 거예요. 왜냐하면 견갑이 그만큼 빠져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잡은 상태에서 내가 가능한 범위만큼 편하게 뒤로, 머리 뒤로 넘겨주면 됩니다. 쭉 그냥 편하게 기지개 펴듯이 넘기면 돼요. 넘겨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복직근들이 이렇게 늘어나야 돼요. 늘어난 상태에서 흉추가 신전이 된 걸 확인하면 그대로 정강원으로 끌고 오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깨를 뒤로 넘기는데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걸 편하게 만들어 놓고 덤벨 풀오버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팔이 넘어갈 때는 최소한 이 상완이 귀 옆에까지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흉추가 신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정각은 보이나요?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머리 뒤로 넘겨봅시다. 그렇죠. 여기 힘주면서 복직근은 늘어나고 여기 힘주고, 수축할 때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수축할 때는 여기 정각근이 이렇게 하시면 덤벨 풀오버는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벤치를 이제 세팅하는 방법부터 조금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팔 뽑고 뽑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저만의 방식이긴 한데, 우리 아까 전에 이렇게 팔을 넘기면 이게 덤벨 풀오버 자세입니다. 팔을 뒤로 쭉 넘겨주면 흉추가 올라오게 돼요. 그럼 이 상태로 팔을 정강원에 힘을 주면서 그대로 바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요게 1번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바벨을 잡게 될 겁니다. 잡아서 흉추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끌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 되면 정강원하고 이 잡은 상태로만 해도 흉근에 힘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상태가 벤치 세팅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내려주세요. 이래 되면 요추는 웬만하면 가만히 있을 거고, 흉추는 까 뒤집어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편하게 이 이두를 접어버린다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내리면 됩니다. 수축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기 이두가 여기 가슴에 붙는다는 생각으로 올리면 됩니다. 벤치 프레스를 외회전해야 된다, 내회전해야 된다, 이거 두 개랑 견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화두긴 한데, 일단 내회전, 외회전을 논하기 이전에 내 흉추가 올바르게 세팅이 되어 있고 견갑골 자체가 체간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외회전, 내회전을 들어가는 거지, 흉추도 안 살아있고 견갑골도 후방경사가 안 되어 있어서 내 늑간에 붙어있지 않게 되면 외회전, 내회전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덤벨 풀오버를 통해서 흉추를 까 뒤집어주고 견갑골을 강력하게 늑골에 붙이는 상태, 즉 정거근이 강력하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회전, 내회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뭐 외반주, 내반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외회전이 편한 사람이 있고 내회전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꼭 벤치를 외회전만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내외전만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최대 흉근의 신장을 받아낼 수 있고 이제 흉근의 수축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외회전 내회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십니다. 일단은 저의 생각인데, 자, 잘 보시면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서 많이 뽑았어요. 내가 손목을 세운 상태면 팔꿈치가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손목을 눕히게 되면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외회전이 된다는 거죠. 내가 손목을 얼만큼 눕히느냐, 얼만큼 세우느냐에 따라서 외회전을 할 수 있느냐, 내회전을 할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손목을 좀 세우고 하는 편이다 하시면 아마 내회전 스타일로 그냥 옆으로 찢듯이 하는 게 편할 거고, 내가 손목이 좀 많이 누워있고 팔꿈치가 내 체간 쪽으로 조금 바라보고 있다 이러시면 외회전 스타일로 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을 내가 뽑고 나서 흉추 신전과 정거근의 텐션이 걸렸는 거 확인하고 내 손목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고 내 팔꿈치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옆으로 벌릴 것인가 외회전을 줘서 안쪽으로 벌릴 것인가 이게 결정이 된다 생각합니다. 외회전 내회전보다 내가 바벨을 어떻게 잡고 있냐를 먼저 확인하면 아마 내가 외회전을 해야 될지 내회전을 해야 될지 판단이 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아마 이 친구는 손목을 좀 세워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거근의 기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옆으로 찢듯이 할 거예요. 이 친구가 옆으로 찢듯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손목이 굉장히 많이 서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 되면 팔꿈치가 이 방향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는 그냥 이두를 찢으면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젖꼭지 위쪽에 보이게 돼요. 손목 잘 유지하고 5, 6, 그렇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답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중량을 편하게 받고 편하게 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거를 내 몸에 안 맞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를 써야 되냐 마느냐 이거에 대한 선택사항이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해야 됩니다. 일단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진행하셔야 돼요. 가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랑 이 오로지 상체 전반적인 밀기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랑 일단 두 가지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가슴 근육의 비대를 위해서 벤치프레스를 하게 되면 사실 다리는 크게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다리를 올려두고 오히려 호흡이나 코어로 체간의 안정성을 잡고 팔만 움직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특수한 목적이 있고 나는 벤치프레스 중량을 많이 들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 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정성의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런 것들은 한번 본인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합니다. 어떤 주기는 발을 올려놓고 벤치프레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주기에는 발을 내려놓고 좀 무게를 들기 쉽게 외회전을 많이 걸어놓고 좀 올리기도 하고 해서 두 가지 스타일로 하는데 이 스타일을 병행해서 하시느냐 아니면 한 가지만 채택해서 쭉 나가시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일단 다리를 올리고 하는 느낌이랑 다리를 내리고 하는 느낌이랑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하게 되면 내가 오로지 의지해야 될 게 내 몸통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집중력을 요하게 되고 체간의 안정성을 내가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팔을 움직이게 되면 사실 가슴에 자극은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올리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자극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박을 수 있다 라는 걸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리를 내리고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허리가 좀 떠버립니다. 이쪽이. 이래 되면 흉추의 신전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요추의 신전을 흉추의 신전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자극은 떨어질 겁니다. 훨씬 더. 그렇지만 더 많은 무게를 다룰 수가 있다는 이점이 있고 확실하게 체간이 잡힌 상태에서 밀기 때문에 수월하거나 집중도도 편할 거예요. 두 가지 사항은 아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땠어? 올리고 있을 때 느낌.
우선 다리를 올리니까 지면의 힘을 안 받고 오로지 체간으로만 하니까 가슴으로 좀 더 집중이 확실히 많이 되는 느낌? 다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허리 뜨고 그 다음에 지면의 힘을 받고 하니까 아까 들었던 무게가 가슴으로 온전히 집중할 때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 그 다리를 내렸을 때 원래 우리가 다리를 올렸을 때 체스트업 상태랑 다리를 내렸을 때 체스트업 상태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체스트업은 뭐가 더 나았는데? 나는 다리를 올리는 게 확실히 흉추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 더 올라간 느낌이고 다리를 내릴 때는 아무래도 여기 요추가 조금 뜨는 느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비교해봤는데 뭐가 나쁘다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 스타일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를 병용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비시즌의 절정에 달했을 때는 확실히 좀 기기적 장력이 우선시해서 무게를 많이 치는 거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즌이 어느 정도 됐고 이제 힘이 없다 했을 때는 다리를 올려놓고 내가 대사적 스트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설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틀리다 나쁘다를 논해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취사 선택해서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일단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여기까지 하고 일단 주구장창 말이 길었는데 제가 얘를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길게 찍을 수가 없어요. 좀 되게 빨리 말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번 돌려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제가 중간에 여기랑 여기랑 붙어야 된다 그래야 가슴 자극이 잘 온다 이런 것 또한 꿀팁이기 때문에 팔꿈치로 무조건 피는 것보다 확실히 상한 이두를 내 가슴에 붙여주면 가슴에 자극이 잘 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다 살펴보시고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은 벤치프레스는 여기까지 일단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